우리 같이 볼 내용은 우리 15페이지고요. 15페이지 유치부 신앙교육을 위한 이해와 적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인지 발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라서 일단은 저도 책을 참고하고 또 그리고 제가 좀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떤 쪽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록했는데요. 짧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접했을 만한 그런 이제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는 무엇을 말했냐면은 내적인 정신 과정이 지능 발달을 이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적인 정신 과정 그러니까 정신적인 발달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능 발달이 따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짧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출생부터 2세까지 인간의 뇌 발달이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뉴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린이 학습은 운동과 오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단계는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때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때는 전 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 그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아, 중심, 그리고 집중과 무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발달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나 문법을 통한 언어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7세 아이들이 해당할 텐데 구체적 조작기 이제 초반에 해당할 때 자기 중심주의, 비가역성, 부족한 보존 능력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발달이 점점 하면서 추상적이고 상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능력이 점점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전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 여기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살 이제 올라간 친구들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올라온 아이들에 비하면 어른 같아요. 막 제가 느끼기에 너 다 컸다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 이제 보내야 된다니 그러는데 이제 올라온 아이들 딱 보면은 너무 애기야. 그걸 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울고 떼쓰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점점 더 발달하는 그 과정들이 1년 1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그 전 조작기 두 번째 부분에서 자아 중심적이고 집중이 제한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능력함이 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보는 이런 인지 발달 이론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신체적인 능력의 발달, 언어 발달, 사회적인 발달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짧게 길면은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때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달하고 교사로서 그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이 6세, 7세 아이들이 해당하는 그러한 발달적인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로는 아이들이 6세가 되면 만 6세쯤 되면은 아이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또 활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기 시작하면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대근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점점 소근육도 발달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막 달리고 뛰어노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막 애들 오면은 막 시작부터 막 달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야 될 교육함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민혜정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좀 오늘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더 생기고 더욱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인하여서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애들이 활동하고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 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활동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켜줄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도 더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됩니다. 말이 통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할 때도 나랑 같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왜 이거 안 지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말로도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아이들과 할 때 뭐 했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좋았어? 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6, 7세에 많이 하면 좋은 활동이 읽기와 쓰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읽는 방향으로 해서 시각적인 거, 또 그리고 내가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점점 되어 간다. 쓰기도 내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발달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번 주 예를 들면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게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그게 분야가 커져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특히 부정적인 게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6세들이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많이 좀 이게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두려움, 공포 이런 부분들 인지는 되는데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인데 7살쯤 되면은 이거는 꿈이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발달의 폭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아동들이 그때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제 신체적인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비꼰다든지 놀린다든지 그런 개념을 이제 익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면서 한다든지 너 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발달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도 이제 6세와 7세가 많이 차이 나겠지만 이제 수에 대한 개념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발달이 되고 또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런 개념들을 점점 학습해가는 단계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이제 친밀해지는 관계
아직도 자아 중심적인 것이 강하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하고 여기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많지만 특히 구약 같은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죽을 뻔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엄마가 계속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강물에 띄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왕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때로는 뭐 연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제가 할 때는 뭐 소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1장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직관적이고 분위기, 행동,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된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 내용이 지속 시간이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이들이 아직 아까 말했듯이 제약적인 게 많아요. 발달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마다 그 발달 단계가 차이가 심한 애들도 있거든요. 같은 나이다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요. 그런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일반적인 어른들이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역사해 주시고 뭐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쓴다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용어로 풀이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선생님들이 반에 들어가서 할 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까만 까만 거를 이렇게 묻혀서 지금 이거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닦아주면서 거룩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 거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반 아이들과 같이 나눈다면은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거룩인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냥 우리 다 닮아가야 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또 반에서 다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인지하고 쉬운 용어로 최대한 계속해서 풀이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적인 것을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어떠냐면요, 그냥 좋은 이야기 다 해주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맞냐면은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애들을 계속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다 못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교리 교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것만 집중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잔가지를 쳐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다 해주고 싶어도 그런 내용들을 좀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진짜로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한두 가지를 위해서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가지를 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 더 아이들의 집중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 사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참여할 때 그만큼 이제 잘 이해하고 한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이 뭐 교사들에게 너무 지루하고 막 이렇다면은 너무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흥미가 있어야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성.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교육 방향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우리가 반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영향력은 교육자인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교사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하더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잘 이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뭐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든지, 아이가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잘 해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지 못했다든지,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 바로 그게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다. 그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 더욱더 이 풍성한 이제 공과 지도와 함께, 사실 아이들도 교사랑 친밀해야지 더 여기가 오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찾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교사입니다. 교사가 먼저 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그래 같이 모였을 때 아이들이 딱 중심으로 아이들이 막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갔을 때 이제 딱 한 반이 되었다, 이제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이 제가 있을 때 있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빙빙 돌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 없는데요, 그렇게 애들이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6, 7세 아이들의 수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 7세 아이들에 맞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낮춰서 그거를 교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신다면은 더, 특히나 이제 교리 교육 좀 더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무언가 가르쳐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교공과가 지정의인데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과 의를 좀 더, 일부러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생각하게 해준다든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더 해주신다면은 아이들이 좀 더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